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윤태준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렌트카 사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제주도에서 사실 렌트카 사고가 1년에 500건, 600건 발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하루에 2건씩 발생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결코 낮은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렌터카 사고가 만약에 진짜 음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하면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고, 요즘 아시겠지만 음주운전 같은 경우 형사처벌도 굉장히 좀 세지고 있습니다. 날도 좀 풀리고, 혹시 봄에 어디 놀러 갈 계획 있으신가요? 저는 딱히 계획은 없지만 여행을 가려고 다 계획도 세우시고 할 텐데, 특히 뭐 제주도나 이런 데 가면 렌터카 빌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차를 가져가기가 조금 어려워서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대학교나 이럴 때 친구들끼리 MT 가고 이러면 여러 명이서 가니까 아무래도 대중교통 수단만 이용해서는 관광하기도 불편하고, 당연히 뭐 대학생쯤 되면은 운전할 줄 아는 친구가 있고 렌트카 빌려서 그렇게 많이 갔죠. 사실 어릴 때도 많이 가고, 뭐 지금이야 뭐 평소에 운전을 하고 다니지만 사실 20대 초반이나 이럴 때는 운전을 안 하다가 여행지에 가서만 운전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죠. 한 명 이름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뭐 돌아가면서 운전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관광지 놀러 가게 되면은 밤늦게까지 술 먹고 이러다 보면 또 숙소에 돌아가는 상황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음주운전 하게 된 경우도 많고, 음주운전뿐만 아니고 운전 안 하다가 놀러 가서 하다 보니까 사고도 많이 생기고 하잖아요. 좀 갑자기 궁금해진 게, 운전이 미숙해가지고 내가 가다가 그냥 잘못 꺾어가지고 나무에 부딪히거나 뭐 돌에 부딪히거나 이래가지고 사고가 났고, 그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치게 된다. 그러면은 그 내가 다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요? 렌터카 임차 계약을 할 때 대인, 대물, 자기 신체까지는 보험 범위가 보장이 되고, 자기 차에 대한 보고는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은 뭐 차 빌릴 때 보험 가입하잖아요. 보험 가입하면은 딴 사람, 딴 차에 대한 사고랑 딴 사람의 손해배상은 보험 커버가 되는데, 운전한 사람 말고 그 친구, 동승한 친구들 손해배상이나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자배법상 또 보면 운행자성이 어느 정도 인정되냐, 누구에게 인정되냐, 이 부분에 따라서 조금 갈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운행자성이 뭔가요? 뭐 운행자성, 운행이익, 운행지배 그 정도가 어느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냐라는 건데, 자기를 위해서 운행을 하는 운행지배성이 있으면 이 사고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쉽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운행이익은 차가 운행으로 인해서 누구한테 이익이 되느냐. 내가 운전을 직접 하지 않더라도 그 차가 운행됨으로써 이제 이익이 된다. 운행 지배는 또 다른 개념으로 그 차를 지금 직접적으로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개념상 그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운행이익과 운행 지배가 있으면 운행자성이 되는 거고, 운행자성을 왜 따지냐면은 사실 자배법상 운행자는 차의 운행으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이제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렌터카를 내가 친구들이랑 같이 빌린다 이러면 내가 운행자가 되는 건가요? 내가 직접 운전 안 하는데? 그 부분이 보면 일단 동승자, 그러니까 단순 동승자인 경우에도 공동 운행자로 보는 케이스가 있고, 운행자성을 단칼에 1, 0, 뭐 0, 1 이렇게 아니라 판례 같은 경우에는 4대 6, 뭐 7대 3 이런 식으로 운행자성 자체도 비율로 인정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보면 동승자도 운행자성이 높지는 않지만 낮은 비율로 어쨌든 인정이 되지 않을까. 운행자성 인정되면은 손해배상 관계에서 어떻게 뭐 되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말했을 때 이제 과실 비율 따지듯이 동승자에게도 운행이익과 운행지배성의 비율이나 여러 가지 또 재반 사정들 고려해서 과실 비율처럼 비율이 결정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운전을 한 사람보다는 동승자는 아무래도 조금 더 유리한 쪽으로 운행자성 비율이 낮게? 그렇게 이제 가만히 될 것 같고. 우리 사무실에서도 사실 유사하게 이런 렌터카 사건을 다룬 적이 있었잖아요. 뭐 사건 내용을 뭐 간략하게만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친구들끼리 렌터카를 빌려서 음주를 좀 한 상태에서 운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서 좀 중상을 입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저희가 피해자 측을 대리해서 이제 보험사에 청구를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사실 지급을 안 하려고 했잖아요. 왜 지급 안 하려고 한 거죠? 운행자성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운행자성 플러스 적어도 그 부분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뭐 음주운전하는 내용이나 뭐 안전벨트 미착한 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뭐 과실이 인정돼서 우리가 요구한 금액에는 못 미치기 때문에 안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주장을 했었죠 그때? 피해자는 동승자였고 운전면허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렌터카를 빌릴 때 렌터카 계약상에도 운전자로 들어가 있지 않았고, 실제로 운전한 적도 없고, 그런 부분을 강조해서 운행자성이 없거나 있더라도 굉장히 낮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장을 해서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저희가 이제 화해공고 결정으로 종결이 돼서 정확하게 과실비율이 판결문에 명시가 되지는 않았는데 추산을 해보면은 한 30% 정도 인정된 것이 아닌가. 통상적인 경우에는 뭐 50%, 60% 인정될 확률이 높은데 저희가 어떤 주장을 뭐 잘했다고 해야겠죠. 잘해가지고 과실비율 30%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난리 따뜻해지고 다 같이 놀러 가고 이럴 때일수록 사실 더 운전에 대해서 조심하고 사고 안 나게 안전운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좋은 추억 남기려고 갔다가 정말 이제 큰 사고 당하게 되면 다들 힘들어지니까 특히 이제 여행지 가서 뭐 음주를 하게 되시거나 이럴 때는 꼭 대리를 부르십시오. 사실 잘 안 잡히는 경우 잘 안 잡히긴 해요. 잘 안 잡히긴 해도 좀 재밌게 놀 땐 놀되 운전은 항상 조심하고 만약에 음주나 뭐 이렇게 됐으면은 절대 운전하지 말고 대리를 부르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행복한 순간에 있어서 제일 안 좋은 상황으로 추락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렌터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날도 따뜻해지고 뭐 놀러 갈 일도 많은데 이런 점 유의하셔가지고 이제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이재훈 변호사. 윤태중 변호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